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디어법 논란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 신문과 방송의 겸용인 것 같습니다. 신방 겸용이 이미 허용은 되어 있지만 이제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 진입 허용을 통해서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어쨌든 핵심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방송 사업에 뛰어들 신문사는 그 일부 보수 신문에 한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쪽에서는 신방 겸용은 방송의 보수화, 이른바 방송의 조중동화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KBS 사장이 바뀌면서 KBS의 논조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좀 변했고요. 그 다음에 MBC의 방문진 이사 개편 이후 또 일정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 변화가 이후의 상황을 봐서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최시중 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일부 방송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신규 방송 사업자들, 이른바 보수적 성격이 강한 그런 신규 방송이 태동이 될 경우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명박 정권의 우호적인 방송 구조로의 개편을 통해서 정권 연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 의원께서 결론적으로 미디어 개편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정권 연장으로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비율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미디어 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다가올 정권 연장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논리의 비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 그것도 언론 전체의 보수화를 걱정하시는데, 겸용이 되면은 언론이 그렇게 보수화됩니까? 지금 방송 구조를 볼 때 방송 3사의 지배 구조는 엄청나게 독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여론 매체의 영향력 평가를 봐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의 그 영향력을 보면은 방송 3사의 지배적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이런 칸막이를 풀므로 해서, 그리고 방송 매체를 더 허가함으로 해서 이렇게 독점적인 구조를 타파해보자 하는 노력이 이 방송법 개정과 PP 편성 보도 PP 종합편성 PP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개편 문제에 관한 문제는 MBC뿐 아니라 KBS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우연하게 금년 8월, 9월 그 무렵에 그 이사진이 모두 개편하도록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시대적 상황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사 개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협의에 들어갈 것이지, MBC 개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어떤 룰을 만든다든가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MBC, KBS 개편 문제는 나중에 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미디어법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이대현, 이준환 의원 간단하게 하나씩만 좀 질문해 주시죠.
전 미디어법 개정안 관련해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여당과 정부가 이 미디어법 개정을 내놓으면서 주장한 게 산업효과였었습니다. 근데 야당 쪽에서는 언론의 독립성, 그다음에 중립성, 그다음에 독과점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애초에 방통위에서도 국민들이 방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좀 잘못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송을 산업보다는 언론으로 보기 많이 봤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언론이 갖는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이나 정부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좀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쪽에서도 논리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여론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되고 여론을 이제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는 필요하지 않았는가. 또 방통위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위원장께서 특히 이제 여론기관 수장도 오래 지내셨고 하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게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는 이제 목적도 있지만은 전략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로서 그걸 따로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중립성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한나라당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홍보 전략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하도록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했으면서도 그것을 홍보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미숙했던가 무관심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얼마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비록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못 받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정당으로서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하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야 측에서 나오는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합의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려면은 우리 위원회에 또 합의된 견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된 견해를 도출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